안녕하세요. 낭낭낭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25학년도 장안고등학교 3학년 1학기 중간 확률과 통계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이름들 점검해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합니다. 두 사건 A, B에 대해서 A 확률, 조건부 확률 주어져 있습니다. 교집합 확률 물어봤는데요. 조건부 확률 수식 어떻게 처리해가는지 이거 점검해가는 문제가 되겠죠. A라는 사건이 일어났던 전제 조건 하에 B가 일어나야 되는 거니까 A 교집합 B 확률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들이 이제 뭐 2분의 1이다라고 좀 주어져 있는데 뭐 PA 교집합 B 확률 좀 물어보게 되면 2분의 1 곱하기 PA 이렇게 처리되겠죠. PA가 또 0.9 이렇게 됐으니까 이거 그냥 0.5로 해야 되겠네요. 0.5, 0.9 이런 형태로 곱하기 해서 0.45입니다라고 답을 해갈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조건부 확률 수식 형태가 이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점검해가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주 사이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온 눈의수 차가 2가 될 확률을 물어봤습니다. 차가 2가 될 땐 1, 3, 2, 4, 5, 6 그러니까 3, 4 이렇게 가면 되겠죠. 이런 형태의 수 구성이니까 뭐 서로 자리 위치 바꾸는 것까지 감안하면 이제 8가지입니다라고 답하면 되겠죠. 주 사이 두 개를 좀 던지는 거니까 나온 가지수는 6 곱하기 6, 36가지 이렇게 처리되겠고 이건 뭐 약분이 되겠죠. 4, 9, 36, 4, 2, 8 이렇게 처리해 주게 되면 가볍게 계산이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두 눈차가 2가 되는 경우의 수 조금만 조사하면 어렵지 않게 풀이 가능하겠습니다. 0, 1, 2, 3, 4에서 중복을 해가지고 3개를 뽑아서 만들 수 있는 세자리 자연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세자리 만들고 나서 가지수를 구하면 되죠. 첫 번째는 0이 오면 안 되니까 그 다음 가지수는 4가지가 되겠고 그 다음에는 0이 와도 되니까 5가지 이런 형태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20 곱하기 5 이렇게 처리해 주면 되는 거니까 전체 가지수는 100가지입니다라고 풀면 되겠습니다. 뭐 공식을 쓰기보다 세자리 이렇게 자연수를 만들어 간다니까 자연수를 만들어 놓고 중복 허락된다는 내용을 기억해가면서 어떻게 그 각 자리에 어떤 숫자를 놓을 수 있는지 그 가지수를 좀 생각해가면서 풀이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4번입니다. x-y 6제곱이 전개식에서 x제곱 y 4제곱의 개수를 물어봤습니다. 뭐 일반항을 안 써도 되겠죠. x분을 2번, y 4번 선택한다는 게 확실하니까 6번 중에서 2번 뭐 개수 살피는 거니까 x 2번 마이너스 1 y 할 때 y 4번 요 부분만 표시해 가면 되겠습니다. 3, 5, 15 곱하기 이건 뭐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뭐 15입니다라고 가볍게 풀이 가능하겠습니다. 뭐 일반항을 쓰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이 정도는 쓰지 않고도 풀 수 있는 연습을 좀 해둬야 되겠죠. 헷갈린다 문제 일반항을 좀 써서 풀이를 좀 진행해 가면 되겠고요. 이렇게 이제 뭐 마이너스 부분들 이렇게 선택할 때 이런 부들만 좀 조심해 가면서 연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남학생 대표 1명, 여학생 대표 1명을 포함해서 남학생 3명, 여학생 3명, 6명이 원탁에 둘러앉습니다. 원탁에 둘러앉는 거죠. 서로 마주보고 앉는다라고 돼 있죠. 할 때만 남자 대표를 먼저 이렇게 앉히게 되게 되면 뭐 원순일이니까 기준은 잡았습니다라고 좀 생각하면 한 가지 처리해주면 되겠죠. 근데 여학생 대표는 이렇게 마주보고 앉는 거니까 거의 뭐 자동으로 문제 규칙에 의해서 한 가지가 되겠고 그러면 나머지 네 자리 있는데 이곳에다가 이제 나머지 학생들을 앉히면 되는 거니까 4팩토리얼입니다라고 계산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24가지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자, 문제에 주어진 조건들 특히 이제 원순위를 할 때는 이제 첫 번째 나이를 이렇게 이제 기준 잡습니다라고 좀 생각해서 고정을 시키게 되면 더 이상 이제 원순위이 아닌 우리가 좀 쉽게 판단할 수 있는 형태가 되가는 거니까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학습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주어진 식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관찰을 좀 잘하면 되죠. 1에 2 컨비션 2에 2제곱 이런 형태. 그러니까 이제 1 플러스 x의 n제곱 전기식이죠. 지금은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5 컨비네이션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으니까 5제곱 이런 형태. 그럼 5 컨비네이션 0, 5 컨비네이션 1 x 5 컨비네이션 2 x 제곱 이런 형태로 쭉 가는 거죠. 5 컨비네이션 5 x 5제곱 이런 형태. 지금 문제는 이제 여기 x 자리에 얼마가 들어가 있거죠? 2제곱, 2세제곱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3의 5제곱 이런 형태에서 쭉 나온 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뒤에 있는 이 식이 그렇게 되면 이 값이 이제 p가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와, 그럼 3의 5제곱이 답이 되는 건가요? 81에 3 곱하기 하니까 243입니다라고 답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항종이 우리가 이제 이항 개수 성질 문제 풀어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는 가장 기본적인 식에 해당하는 거죠. 1 플러스 x의 n제곱. 이 부분들은 철저하게 학습 잘 해둬야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7번입니다. 같은 종류의 볼펜 12개를
서로 다섯 개의 필통에다가 나눠 담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조건들이 있네요. 담는 경우를 물어봤습니다. 가장 먼저는 뭐 볼펜 같은 종류 볼펜이니까요. 개수만 중요하죠. 그래서 각 필통에 담겨 있는 개수를 A, B, C, D, E라고 해주면 총 합이 10입니다라는 게 간단한 관계식을 만들어 놓을 수가 있겠죠. 이때 이제 이렇게 조건이 붙어 있는데 음이 아닌 정수 이렇게 됐을 때 이 부분 이제 중복조합과 연관성이 있는데 A라는 것은 항상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고 B는 2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고 C는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이제 조건이 붙어 있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는 A라는 것을 A' 플러스 1, B라는 것을 B' 플러스 2, C는 C' 플러스 3 이런 형태로 좀 치환해서 주어진 식을 이 과정을 좀 거쳐서 새롭게 주어진 식을 만들어내야 되겠죠. A', B', C' 더하기 D, E 이렇게 만들어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6을 좀 빼는 거니까 6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이제는 이제 뭐 의미 아닌 정수 이렇게 처리될 수 있으니까 중복조합 이론으로 딱 맞아떨어져 가겠습니다. 서로 다른 5개 중복을 허락해서 6개를 선택하는 가지수 이렇게 계산해 가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11에 10 컨비네이션 6은 4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19, 8, 7, 4, 3, 2 이렇게 좀 나눠가면 되겠죠. 3 이렇게 처리해주니까 3, 7이 21 곱하기 10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210가지입니다라고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주어진 부분들 이렇게 좀 같은 종류 볼펜이기 때문에 개수만 중요해서 개수의 총합이 10이다라는 이론 이걸 통해서 뭐 이게 이제 중복 조합 이쪽 동네 문제로구나 이런 이제 판단을 좀 해줘야 되겠고요. 조건 붙어 있을 때 조건 어떻게 했는지 이렇게 좀 치환을 통해서 다시 완벽한 중복 조합 이론 문제랑 딱 연결시켜가는 요 과정 연습 잘 해둬야 되겠습니다. 1부터 5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5장의 카드가 있습니다. 쭉 나열한다는 얘기죠. 3의 약수 적혀있는 카드, 3의 약수는 1, 3 이렇게 되는데 4가 적혀있는 카드, 이 카드보다 왼쪽에 놓이도록 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게 이제 순서가 좀 약간 정해져 있죠. 순서가 좀 이렇게 정해져 있는 그런 형태들. 이때는 이런 걸 뭐죠? 같은 문자로 보는 거죠. 같은 문자로 보고 나열해가는 것이 풀의 힌트니까 이런 내용들 학습되는지 점검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5개 나열 5팩토리얼 되는데 1, 3, 4가 같은 문자로 생각하니까 3팩토리얼 나누면 되겠죠. 근데 끝이 아니라 4보다는 1, 3이 앞에 있는데 1, 3도 순서가 바뀔 수 있으니까 곱하기 2 해가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좀 꼼꼼하게 점검해 가야 되겠습니다. 약분하면 5 곱하기 4 처리해 주는 거니까 20에 또 곱하기 2 했으니까 전체는 40가지입니다라고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죠? 순서가 좀 이렇게 이미 정해져 있는 이런 부분 형태들 이걸 좀 포함한 나열할 때는 같은 문자를 좀 이용해서 처리해 간다. 이런 아이디어 정확하게 잘 기억해 둬야 되겠습니다. 빨간 공, 노란 공, 파란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습니다. 그럼 5개, 9개 들어있는 거예요. 이 주머니에서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내는데 색이 좀 다르다라고 되어 있네요. 아이고, 노파. 야, 이럴 바에는 6건이 좋겠습니다. 6건을 이용한 풀이 전체에서 9컨비네이션이 처리되겠고 뭐 같은 공 되는 거니까요. 그냥 빨간 공에서 2개는 이런 게 더 쉽죠. 4컨비네이션이 그다음에 2컨비네이션이 여기는 3컨비네이션이 이런 형태의 연산이 훨씬 더 수월한 것 같습니다. 1 빼기 9, 8은 2로 약분되는 거죠. 그럼 4, 9, 36 처리해주면 되겠고 여기는 6가지, 1가지, 여기는 또 3가지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해서 계산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가 10가지가 되나요? 10가지가 되는 거니까 2로 나누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18분의 5 이렇게 처리해 주는 거니까 18분의 13입니다라고 답을 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4번 바로 답 되겠죠? 순간적으로 다른 색의 공이다라고 했을 때 그 부분이 노파, 이런 형태로 해서 계산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그냥 같은 색 공 구해가는 부분들이 좀 더 수월한 거니까 그때그때 주어진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효율적인 연산하는 부분들 조금 생각해가면서 학습 진행해 가야 되겠습니다. 10번 시작합니다. 어느 전화 설문조사에 응할 남자의 확률, 여자의 확률이 주어져 있습니다. 남자 2명, 여자 3명이 근무하는 사무실에 전화를 득 하겠죠. 전화할 때 응할 확률을 물어봤습니다. 전화 받아! 하고 해주면 남자는 5분의 2 확률로 전화를 받겠고요. 응할 확률이 이제 10분의 4가 되는 거죠. 여자가 전화 받을다 5분의 3, 5명 중에 3명이니까요. 이때 설문조사에 응할 확률은 2분의 1, 10분의 5라고 쓰는 게 통보하기 좋겠죠. 이런 형태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50분의 8에다가 15 이렇게 처리해서 계산하니까 50분의 23해서 결과를 구해갈 수가 있겠죠. 그럼 100분의 46, 0.46이라고 답해가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일단은 전화를 걸었을 때 사무실에 사람 수가 남녀 둘 다 있으니까 각각
전화 받을 확률이 주어지겠고 이때 이제 응할 확률들이 각각 나와 있으니까 이 부분들을 계산해서 풀이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같은 종류 접시 8개가 정사각형 모의 탁자에 일정한 가격을 두고 각 변에 2개씩 놓여 있습니다. 공을 좀 열심히 좀 나열하겠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근데 이제 뭐 조건을 좀 만족시켜야 되는 거니까 어떤 조건인지 보면 되겠습니다. 회전에서 일치한 것은 같은 것을 본다. 원수열 형태를 계산해달라 이런 얘기죠. 각 접시에는 공을 좀 하나만 닫고요. 각 편에 놓인 두 접시에 담아있는 공의 수의 곱은 모두 짝수다. 아하. 홀수 하나 짝수 하나가 이렇게 홀수 그다음에 하나 짝수 이렇게 좀 돼야 되겠죠. 뭐 한 면만 생각하면 짝수도 되겠지만 그렇게 되면 이제 다른 쪽에 대한 짝수가 부족한 거니까 이런 형태의 경우수를 구해달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짝수를 먼저 배치를 한다고 좀 볼까요? 짝수를 좀 배치한다고 볼 때 이제 4개의 면에 이렇게 좀 짝수들을 이제 하나씩 이렇게 놓는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첫 번째 짝수를 놓는 가지수 가서 봤을 때 이쪽 면이 선택됐을 때 먼저 이제 이 부분 기준을 잡으러 한쪽 면이 선택되는데 그때 놓을 수 있는 부분이 2가지가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 짝수들을 놓을 때 가서 놓을 수 있는 방법은 전체적으로 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짝수를 배치하고 다시 또 나중에 자리 바꾼 걸 그냥 한 방에 처리하게 되면 6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어딘가에 하나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또 4가지입니다. 어딘가에 또 하나 놓고 그 다음에 이제 2가지입니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아예 짝수들을 잘 해결해 가면 되겠죠. 되겠습니까? 그런 다음에 그럼 빈 자리들이 좀 있을 거니까 이곳에 홀수들 놓으면 되니까 4팩토리얼 이런 형태로 해서 홀수들을 좀 배치해 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걸 좀 소인수 분해를 좀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여기는 이가 그럼 2개에다가 5개가 되네. 2에 5제 곱하기 3 되겠고 4팩토리얼은 3이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여기 또 3개 더 있네요. 그러면 2의 8제곱에다가 여기 3도 있으니까 3제곱입니다라고 해서 소인수 분해를 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P 더하기 Q를 구해달라. 그러면 8제곱 제곱했으니까 10입니다라고 답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었죠? 일단 주어진 상황 보고 이제 홀수 짝수가 이제 하나씩 넣어야 되겠다 이렇게 될 때 먼저 짝수를 놓는다라고 했을 때 짝수들을 제가 좀 미리 원래는 이제 짝수 배치하고 홀수 배치한 다음에 이제 홀수 짝수가 놓였을 때 여기서 놓는 가지가 두 가지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 부분들이 이렇게 좀 곱하기 형태로 처리되면 이제 미리 그 부분까지 감안해서 계산할 수 있으니까 그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센스 있게 대체해가면서 풀이 진행해 가야 되겠습니다. 어느 독서 모임의 전체 회원이 40%는 30대이고 30대 이상인 회원 30대 이상이고 회원 중에서 80%는 여성입니다. 남녀 구분을 하고 뭐 이렇게 이런 부분들은 이게 좀 정리해야 되겠죠. 남녀 그다음에 30대 이상 그다음에 30대 미만 뭐 이런 형태로 좀 나누면서 계산해 가는 부분들이 풀이의 좀 핵심이 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되게 이런 건 조건 확률 문제인데 30대 이상 회원이 40명이 되겠고 그 회원 중에서 80% 32명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그러면 남자 회원은 이제 8명 이렇게 좀 나온 거고요. 회원 중에서 선택한 학생이 남성일 때 30대 이상의 확률이 이제 3분의 2다. 이거 조건 확률이죠. 이렇게 12분의 8이겠네. 12분의 8 이렇게 처리해 주는 거니까 여기 이제 3분의 2다 이렇게.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기 60명에다가 여기가 그럼 4명 이렇게 되니까 56명 이렇게 구성이 다 되죠. 전체를 100명이라고 했을 때 이런 형태로 해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 명을 딱 선택을 했는데요. 30대 미만 60명이죠. 여성 회원 56 됐군요. 60분의 56이 답이 돼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일은 4, 4, 4, 16, 4일은 4, 5, 20, 15분의 14 이렇게 쳐야 되나요? 정답 5번입니다라고 풀어가는 내용. 더 이상 약분 안 되겠죠? 주어진 부분들, 아이고, 이 내용을 이렇게 좀 정리 안 하고 곧바로 나중에 이렇게 30대 미만 회원 중에 여성이 이거 계산해서 오픈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렇게 좀 주어진 내용들 표로 좀 정리해 가면서 인원수를 조사해서 대신 조건부 확률 형태의 표현들이 중간에 있거든요. 남성일 때 30대 이상일 확률 이런 부분들 나중에 풀어야 될 것도 30대 미만일 때 여성일 확률. 그러니까 조건부 확률이라는 사실 자체를 정확하게 좀 잘 기억해 가면서 풀이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쌤과 장한고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3번 문제 이어집니다. 저인수 n에 대해서 주어진 식의 전개식에서 xn제곱의 개수를 kn이라고 물어봤습니다. x의 n제곱 x분의 3의 n제곱이네요. xn제곱의 개수를 물어봤죠. 이 부분은 좀 약간 넌센스가 심한 것 같습니다.
주어진 n제곱을 해야 되는데 분모에 n제곱 되는 부분을 고르려면 x분의 3 이 부분들이 n제곱 돼야 되겠죠. 이 부분이 지금 하나만 좀 적게 선택하더라도 n-1제곱 분의 1이 되겠고 더군다나 여기가 xn승이 한 번 더 선택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이 나올 수가 없겠죠. 이런 거 아주 재미난 표현이네요. 이때 그러면 이제 계수는 당연히 3의 n제곱 처리가 되는 부분들이니까 뭐 kn이라는 부분들은 이렇게 깔끔하게 3의 n제곱입니다라고 정의되어 있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때 되게 좀 열심히 곱하기 하라 이런 얘기 3의 n제곱 그 다음 부분은 3의 n 플러스 1제곱 그 다음 부분은 3의 n 플러스 2제곱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이런 형태들이 주어진 식 계산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들 하게 되면 3n 플러스 3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요게 이제 또 21입니다라고 풀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18에다가 n은 6입니다라고 풀이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1번이 바른 답이 되가는 내용. 무척 당황스럽게 좀 식이 표현되어 있는데 사실 좀 넌센스죠. x n제곱 구해가려면 뒤에 있는 부분들만 n번 모두 이렇게 선택돼야 되겠다. 이렇게 아주 참 재미있는 형태의 표현인데 좀 정확하게 문제에 주어진 식에 혼란에 빠지지 말고요. 정확하게 잘 캐치해서 풀이 진행해 가야 되겠습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8 이하의 자연수 두 부분 집합의 모든 수자수한 개수를 물어봤습니다. A 집합에 1, 2가 있어야 되겠고요. B는 공집합이 아니고 포함되어야 되네요. B 벤 다이그램에 A 벤 다이그램 이런 형태. A 집합에는 1, 2라는 원소가 좀 더 미리 있어야 되겠고 나머지 원소는 그러면 3, 4, 5, 6, 7, 8 이런 원소들을 이쪽에다 이제 넣어서 만들어 가야 되겠죠. 근데 원소 개수가 또 홀수 돼 있네요. 그래야 곱하기해서 홀수가 되는 거죠. 홀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단은 A집합 부분 보게 되면 원소가 이미 2개가 있는데 홀수가 된다는 얘기는 6개 중에서 1개의 원소를 골라서 원소를 좀 이렇게 3개가 만들어 놓으면 되겠죠. 이때 B집합은 이제 이런 원소 중에서 또 홀수계를 또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럼 3개 중에서 하나를 가지고 있거나 3개 중에서 3개를 가지고 있는 이런 형태. 6 곱하기 이 부분들은 3 커뮤니션 제로, 3 커뮤니션 2까지 포함해서 전체 계산해서 홀수분만이 있는 거니까 2의 제곱 이런 형태로 계산되는 거죠. 이런 모양이 생각해야 되겠고 그 다음 홀수계가 돼야 되니까 6 커뮤니션 3, 4, 5 이렇게 해서 이제 5개를 만들어야 되겠고 5개 중에서 그럼 5 커뮤니션 1, 5 커뮤니션 3, 5 커뮤니션 5 뭐 이런 형태로 해서 생각해 가야 되겠습니다. 6 커뮤니션 3이니까 6 약분되고 20이 나와요. 20 이렇게 좀 계산하겠고 그 다음에는 여기는 2의 4제곱 이런 형태로 해서 계산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지금 3개까지 있고 5개를 하겠네요. 6, 7까지 해서 그럼 이제 6 커뮤니션 5 이렇게 고르게 되면 원소가 이제 7개가 되죠. 7 커뮤니션 1, 7 커뮤니션 3, 7 커뮤니션 5, 7 커뮤니션 7 이런 형태로 해서 여기는 6 곱하기 그러면 이게 2의 6제곱 되겠죠. 이런 형태로 계산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이 부분들 뭐 전체 계산해 달라 이런 얘기죠. 이거 공통을 좀 끄집어내야 되겠군요. 2의 세제곱, 이거 2의 세제곱 하죠. 뭐 2의 세제곱 8 끄집어내면 여기 2 사용됐으니까 3 남고 2의 세제곱 해도 2가 하나 남죠. 그러면 40 처리가 되겠고 그러면 여기가 세제곱해도 8이 남나요? 48 이런 형태로 해서 계산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80에 91이 되는가요? 8 곱하기 이런 형태로 해서 계산해 가면 되겠죠. 98, 72 이렇게 쳐야 되니까 728가지입니다라고 답을 구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죠? 오호호호. 중간 뭐 부분 산수할 때도 이항 계수 성질도 이용해야 되겠고 문제의 뜻에 맞춰서 갈 때 나머지 원소에서 이렇게 1개 뽑아서 3개, 5개 이런 식으로 홀수계를 만드는 거죠. A집합. 그리고 그 부분에서 다시 또 뽑아서 부분집합이니까 그 내의 원소 가지고 만들어야 되겠죠. 홀수계를 만들어가는 과정. 집합의 포함관계를 일단 정확하게 잘 이해하고 그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이게 이제 조합 기호를 이용해서 연산을 좀 진행해가는 아주 또 나름 재미있는 형태의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만한 15번입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의미 아닌 정수의 순서상 물어봤습니다. 의미 아닌 정수 눈치채기 시작했네요. 중복조합하고 관련이죠. 와, 더하기 한 부분들은 확실히 중복조합하고 연관성 있는 문제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뭔가요? 곱하기해서 또 0이 안 되면은 그 문자 조건에 뭐 A, B, C 는 그럼 0이 되면 안 되잖아요. 아하.
조건 좀 있고요. B 더하기 C가 또 5의 배수 돼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좀 신경 써서 B, C 먼저 기준으로 그 다음에 이제 A, D 그 다음에 E만 좀 의미하는 정수 부분이군요. 이렇게 그러니까 5의 배수니까 5인 경우를 좀 생각하게 됐고 이때는 이제 A는 A 프라임 플러스 1, 그 다음에 D는 이퀄 D 프라임 플러스 1 이렇게 좀 처리해 가야 되겠죠. 그럼 이제 5인 경우에 여기는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A 프라임 D 프라임 플러스 2 계산 결과가 일단 5를 빼니까 12에다가 또 2 빼서 10이 되겠죠. 11이라는 형태. 이게 계산이 되겠습니다. 오, 쉽지 않은데요. 그럼 이제 이 부분이 가지수가 4가지가 되겠고 여기는 3개 중복 선택해서 10가지 이렇게 계산돼 가는 내용. 4 곱하기 12 컨비네이션 2 이렇게 처리가 가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12, 11 이렇게 해서 이제 2를 약분해서 6 아이쿠 그럼 이게 6 그러면 24 곱하기 는 써야 되겠죠. 결과 그러면은 24 곱하기 11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그럼 24, 24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264가지입니다라고 계산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만만치 않군요. 5의 배수는 또 10이 있고요. 10이 있게 되게 되면은 그러면 A 프라임, D 프라임 2 이렇게 처리됐을 때 10 빼면 7에다가 그럼 이제 5가 되겠죠. 5 이런 형태로 해서 계산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이제 9가지가 되겠고 여기는 3H5 이런 형태가 되겠죠. 9 곱하기 7 컨비네이션 2 이렇게 처리되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 7이 20일 되는가요? 20일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2, 9, 18, 9 이렇게 해서 189가지입니다라고 또 가지수를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15도 되겠는데요. 그러면 A 프라임, D 프라임 2는 그럼 얼마가 되는가요? 2, 0이네요. 그럼 이제 이거 한 가지가 되겠죠. 이렇게 되는데 그럼 이제 더하기해서 15가 되는 경우는 14가지가 되겠죠. 이런 부분들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이거 좀 더하게 해주면은 어떻게 되는가? 278에다가 189를 좀 더하게 해야 되는가요? 되겠습니까? 그러면 7에다가 그 다음에 6에다가 또 400 이렇게 되는가요? 467가지입니다라고 최종 답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조건들이 많이 붙었네요. 의미 아닌 정수. 이거 말만 의미하는 정수지. 실질적으로 이 하나만 의미하는 정수 0이 되는 거겠고. 그 다음에 B 더하기 C가 5의 배수니까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좀 나눴죠. 이때 이제 또 이렇게 자연수가 돼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치환 형태로 해서 처리된 식들. 그리고 이제 각각 또 50 됐을 때 가지수들이 좀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쪽에 이제 중복조합 형태 가지수들을 구해가는 내용. 우리가 이제 중복조합 이제 다양한 형태로 응용되는데 그 문자 조건들 하나하나 좀 어떻게 처리해갔는지 좀 이제 살펴가면서 학습 진행해 가야 되겠습니다. X 집합은 5개의 원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X에서 X로 함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때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확률을 물어봤습니다. 주어진 부분들을 쭉 가는데 여기가 또 이렇게 좀 같으면 안 되네요. 이렇게 이런 거 또 이것도 가장 대표적인 또 중복조합인데 약간 응용된 거죠. 그 다음에 이 F2, F3은 4가 되면 안 되니까 이런 조건들 좀 신경 써가면 되겠습니다. F1, F2, F3, F4, F5 이렇게 물어보는데 요게 또 이제 좀 곱하기 4가 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일단은 이렇게 그거랑 같다가 되면 중복조합이라서 원래 5개의 숫자에서 중복을 하게 해서 5개를 선택하는 전체 가지수인데 여기 3, 4가 같아지는 경우까지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거 빼면 되죠. 그럼 여기 같은 숫자라고 생각하면 서로 다른 5개에서 중복을 해서 4개를 좀 선택하는 부분들 빼면 되는 거니까 가에 해당하는 조건들을 이렇게 가볍게 처리해가면 되겠습니다. 근데 나 조건에 해당하는 걸 이게 전체 가지수를 구했으니까 마저 더 빼야 되죠. 그러면 4가 아니다 그랬으니까 4가 되는 경우를 좀 찾아가면 되겠습니다. 이게 2 곱하기 2 이렇게 처리되게 되면 1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 둘, 셋, 2가지가 되겠고 그 다음에는 그럼 여기는 3, 4, 5가 되나요? 3, 4, 5에서 이제 선택하는 거니까 서로 다른 3개의 중복을 해서 2개를 선택하는 가지수 이렇게 계산해 가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1 곱하기 4가 되겠죠. 그럼 여긴 1 돼야 되겠고 그럼 여기는 5 한 가지인가요? 이거보다 좀 숫자가 좀 더 커야 되는 거잖아요. 3보다는 이쪽이 커야 되는 거니까. 그럼 5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거 가지수 한 가지가 되겠습니다. 빼기 1 이런 형태로 해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이제 계산만 잘하면 되는 건가요? 10에다가 9 컨비네이션 5 처리해주면 되겠고 9에다가 8 컨비네이션 4 처리해주면 되겠고 여기는 2 곱하기 4 컨비네이션이 빼기 1 이런 형태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9, 8, 7, 6 4해도 되죠. 4, 3, 2 이렇게 처리되겠고 여기가 얼마가 됐습니까? 2 있으니까 14에다가 9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그러면 이제
49, 36, 126까지 이렇게 쳐주면 되겠고 8, 7, 6, 5, 4, 3, 2, 8 소거되고 2 이렇게 쳐지니까 70까지를 빼면 되겠고 12, 13 가지수를 좀 빼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 3을 뺐으니까 얼마가 되는 건가요? 3이 되겠고 80을 빼면 되죠. 그럼 이제 43입니다라고 해서 가지수를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확률인데 전체 확률은 뭐 5에 5제곱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43 이 구한 부분들 이것만 좀 잘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아하 주어진 부분들 아이고 이게 쉽지가 않네요. 나름 일단은 조건들, 가 조건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처리한 부분들 보여드렸죠. 그 다음에 나 조건 부분들은 오히려 이렇게 사가 되는 경우를 구해서 가지수도 빼는 거니까 어쨌든 문제 주어진 조건들 꼼꼼하게 좀 잘 점검해 가면서 풀이 진행해 가야 되겠습니다. 17번 시작합니다. 모양과 크기가 같은 두 개의 파랑 주머니에는 똑같은 흰공 두 개, 검은공 한 개가 들어있다는 얘기네요. 파란 주머니에는 흰공 두 개, 검은공 하나 이렇게 좀 들어있다는 얘기죠. 한 개의 노랑 주머니에는 흰공 하나, 검은공 하나, 노랑 주머니에는 흰공 하나, 검은공 둘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세 개의 주머니에서 한 개의 주머니를 선택하고 선택된 주머니에서 하나를 꺼낸 후 남은 주머니에서 선택하고 거기서 또 공을 하나 꺼낸다 이런 얘기죠. 꺼낸 두 개의 공에 흰공 하나, 검은공 하나 있다라고 돼 있을 때 아이고 두 개 모두 파란 점이 나올 확률 큰 틀에서도 조건 확률이네요. 와. 구조가 좀 복잡한 형태인 것 같습니다. 절차를 좀 생각하게 되겠습니다. 처음에 파란 공 꺼내고 파란 공 꺼낸 상태에서 벌어질 일들, 그럼 파란 공에 파란 주머니, 노란 주머니 이런 형태, 노란 주머니, 파란 주머니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죠. 이때 이 사건이 또 파란 주머니 이런 형태로 해서 계산해달라. 이런 틀을 좀 구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하나 좀 계산을 좀 해가야 되겠는데요. 쭉 쓰고 파란 주머니를 선택할 확률 3분의 2가 되겠죠. 세 개 주머니 중에서 하나. 두 개 주머니 남았을 때니까 2분의 이렇게 선택하면 되겠고 되겠습니까? 이때 이제 문제에서 지금 뭘 꺼내는 거죠? 흰공 하나, 검은공 하나 꺼내는 거예요. 흰공 하나, 검은공 하나 이렇게 좀 꺼내는 그런 내용인데 처음에 흰공을 꺼낸다 이렇게 처리되면 이제 또 3분의 2 다음에 검은공이다 그러면 또 3분의 1 처리되겠고 주머니가 또 바뀔 수도 있는 건가요? 와 그렇군요. 주머니 두 개인 상태에서 좀 처리해 가니까 흰고 그다음 이제 뭐 여기 지금 이 순서가 좀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3분의 1 그다음에 3분의 2 이런 형태로 계산해 가야 되겠습니다. 됐나요? 더하기 파란 주머니 선택 3분의 2 둘 중에 노란 주머니 선택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흰고 검은고 이렇게 처리해 주면은 흰고 검은고 3분의 2 3분의 2인데요. 3분의 2 3분의 2 그다음에 검은 거 흰 거 해주면 3분의 1 3분의 1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노란 거 선택 3분의 1 아이고 여기는 파란 주머니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선택하겠고 그럼 어떻게 되는가요? 노란 주머니에서 흰 거 검은 거 3분의 1 3분의 1 다음에 여기로 뒤로 똑같은데요? 그런가요? 그러면 뭐 9분의 4, 9분의 1 이렇게 좀 써도 되겠네요. 이렇게.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앞에 부분들인데, 여기가 또 똑같네요. 그러면 3분의 2, 2분의 1에다가 3분의 2, 3분의 1 해주고, 이 두 개 같은 거를 뭐 곱하기 2에서 처리하면 되겠죠. 이 부분들 이렇게 좀 써서 처리해가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연산을 해야 되는데, 잘 살펴보게 되면은 이게 소거된 상태에서 3이 3개가 사라지죠. 3이 3개가 뚝뚝뚝 사라지면 여기 4가 되나요? 4 이렇게 처리되고, 여기도 4가 되겠고, 여기 두 개 공통에다가 3 이렇게 약분해서 사라져가는 거니까 여기는 그럼 얼마가 나는 거예요? 4에다가 이렇게 해서 5가 남는 거죠. 5 이렇게 좀 남겠고 뒤는 9에다 이렇게 되니까 3 3개 사라지겠고 여기 1이 됐으니까 더하기 5 이렇게 처리가 되는군요. 그럼 14분의 4 이렇게 처리되니까 7분의 2입니다라고 해서 최종 답을 좀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3번이 바른 답이 돼가는 그런 내용. 와. 복잡한 거 맞죠? 복잡한 거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주어진 거 일단은 파란 주머니가 두 개, 노란 주머니가 하나 있다라고 해서 나중에 이제 처음에 이제 주머니 선택할 때 이제 3분의 2라든지 그다음에 뭐 2분의 1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결정돼야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 신경 써야 되겠고요. 일단은 큰 틀에서 뭐 공 자체가 흰 공 하나 검은 공 나왔는데 이것이 두 개 모두 파란 주머니니까 이제 조건부 확률 구조라는 사실들을 명확하게 잘 판단해서 순서죠. 파란 주머니, 파란 주머니, 파란 주머니, 노란 주머니, 노란 주머니, 파란 주머니. 분의 파란 주머니 이렇게 이 틀을 좀 잡아가는 부분들이 우리가 무엇을 풀지 이제 복잡할수록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정확히 잘 해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파란 주머니 하더라도 이게 이제 흰 공 검은 공 순서가 있죠.
흰공, 검은공, 검은공, 흰공 이렇게 이제 이렇게 좀 두 종류가 있다, 두 종류가 있다, 두 종류가 있다 이런 부분까지 또 꼼꼼하게 처리해야 되는 거니까 일단 제가 제시해드린 이런 큰 모양 틀 좀 정리하고 그 다음 절차 밟아가는 이런 순서를 지켜가는 풀이를 통해서 하나하나 잘 해결해 가야 되겠습니다. 1부터 7까지 자연수가 적힌 7개의 공이 숫자별로 3개 이상, 공이 좀 많이 있다 이런 얘기죠. 1부터 6까지 자연수가 적혀있는 쟁반 6개가 있습니다. 각 쟁반에 적힌 쟁반 위에 숫자가 적힌 공을 하나씩 놓는다 이런 얘기죠. 유기하의 자연수에 대해서 적힌 공의 숫자를 AN이라고 한다. 쟁반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1, 2, 3, 4, 5, 6 이렇게 쟁반이 있는 거죠. 쟁반 이렇게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숫자를 좀 넣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논의 경우수를 물어봤습니다. n이 짝수이면 홀수를 넣어야 돼. 2, 4, 6 이곳에다는 홀수공을 놓아야 된다는 얘기죠. 홀수공 놓아야 되는데 홀수는 1, 3, 5, 7 공 있고 짝수는 2, 4, 6 공이 이렇게 있는데 이런 공을 좀 놔야 되겠다. 일단 홀수공 놓는다라고 됐고요. n이 홀수면 1, 3, 5에는 짝수를 넣어야 되나요? 그 다음 이런 조건이니까 그럼 또 뭔가 이거는 또 이게 더하기가 좋겠죠. A1 더하기 2 해서 A5 이렇게 됐으니까 이곳하고 이곳에 놓인 공에 숫자 차가 좀 2 이상 좀 벌어져야 되겠다. 짝수들을 놓는데 여기 가지고 차이가 벌어진다. 요 가지수를 구하달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공이 3개 있다는 얘기가 뭔지 알겠습니다. 홀수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1357을 놓는데 놓는 가지수가 4가지, 4가지 또 놓을 수 있으니까 4가지 이렇게 쳐야 되는 거죠. 홀수 부분들 좀 놓으면 되겠고요. 짝수 부분들 놓을 때 3에는 조건이 없죠. 3에는 그러니까 마음대로 놓으면 되니까 3가지 처리하면 되겠고 이제 1, 5 부분에 놓는 거를 고려해주면 되겠습니다. 2가 놓이게 되면 아이고 4, 6 어차피 2 차이는 나는군요. 그러니까 4, 6 두 가지가 되겠고 4가 놓이면 6 이렇게 놓는 거니까 큰 틀에서 3가지입니다라고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64에다가 9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4, 9, 36, 6, 9, 54 그럼 54, 57 이렇게 되는가요? 57입니다. 그래서 576까지 해서 2번이 바른 답입니다라고 풀이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죠? 이 부분들은 뭐 조건만 매번 잘하면 되겠습니다. 문장이 좀 길어서 뭐 이렇게 도대체 무슨 일을 하나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중간에 또 이제 AN 이렇게 문자도 쓰고 근데 좀 정리해 보게 되면 뭐 대단한 거 없죠. 쟁반 6개가 쭉 있는데 짝수 번째에 놓이는 쟁반에는 홀수들로 놔야 되겠다. 홀수들 열심히 놓으면 되겠고요. 고운 개수가 또 충분히 3개 이상씩 있어가지고 논지 지행 없으니까 뭐 중복해서 놓겠다 이런 뜻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해 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을 하고 5번 자리에 놓이는 가지수도 이렇게 일일이 살짝만 조사하면 되는 거니까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대응하면 충분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논수령 문제 시작합니다. 12개의 문자 조사 잘해야죠. C, I, R, C 그렇죠. 겹치는 게 나오죠. U, M, S, T, A, N, C, E C만 겹치는 거군요. 이렇게 문자 12개의 문자가 있습니다. 3개의 문자를 뽑아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좀 물어봤습니다. 일단 이제 이렇게 겹치는 문자가 있으면 이 개수를 중심으로 해서 계산하면 되겠죠. C, C, C 그럼 나열하면 뭐 당연히 한 가지가 되겠고 C를 2개 뽑고 나머지를 하나 뽑게 되게 되면 이제 하나 뽑는 가지수가 9가지가 되겠고 이걸 좀 나열하면 되죠. 나열한 가지수는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세 가지입니다라고 해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1, 3, 9, 27 이렇게 가지수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C가 하나 들어가는 것은 뭐 그냥 C를 한 문자처럼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자릿수를 마련해 놓고 그냥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뭐 C가 있는 거랑 없는 거랑 동시에 생각하면 되겠죠. 대신 문자 2개가 좀 없다고 좀 생각하고 이런 문자 가지고 나열해주면 되니까 나열되는 가지수는 10, 9, 8 이런 형태로 해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9, 8, 72 이렇게 처리되니까 720까지가 되겠죠. 전체 계산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748 가지입니다라고 최종답을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었습니까? 일단은 이제 알파벳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이렇게 문제 개수, 겹치는 개수들을 이제 잘 조사하면 되겠고요. 이 겹친 개수가 이제 몇 개 포함되느냐가 관심이 많으니까 3개일 때, 지금 이제 2개일 때, 그다음 이제 1개일 때랑 없을 때랑 동시에 그러면 뭐 겹친 부분이 아예 없는 것처럼 생각해 가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살짝 좀 아이디어를 내면 효율적인 연산이 가능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만한 건 20번 논술형 두 번째 문제가 되겠고 자항고시원 문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1부터 8까지 자연수가 적힌 8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습니다. 2개의 공을 동시에 끊을 때 적힌 숫자가 곱이 홀수이거나 30 이상의 확률을 물어봤습니다. 전체는 8 컨비네이션 2 처리해주면 되겠죠. 곱이 홀수 이렇게 되면 이제 홀수를 꺼져봐야 되니까 1, 3, 5, 7 이곳에서
꺼내는 거니까 4 컨비네이션이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30 이상이 되는 경우는 큰 숫자를 기준으로 하면 되겠죠. 87, 86, 85, 84, 38 이상은 안 되겠죠. 그 다음에 76, 75, 75는 홀수들이니까 겹치니까 알면 되겠죠. 74는 또 안 되겠네요. 65, 64, 여기서 끝났네요. 이렇게 되는 거니까 네 가지, 다섯 가지, 여섯 가지가 되겠죠. 여섯 가지는 형태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8 컨비네이션 2, 4, 7이 28 처리해주면 되겠고, 여긴 6 더하기 6 해서 12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됐습니까? 그러면은 4, 7, 10이니까 4, 30 이렇게 처리되겠죠? 해서 확률은 7분의 3입니다라고 풀이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잠자 이해되셨나요? 일단 주어진 부분들 이렇게 뭐 홀수 되는 부분들이 홀수 곱하기 홀수, 홀수에서 두 개 선택한다라고 처리되면 되겠고, 이렇게 뭔가요? 30 이상 이렇게 되는가요? 30 이상 이렇게 된 이런 부분들 규칙적으로 하고 있죠. 큰 숫자부터. 앞에 이제 큰 숫자 고정시키고 다른 숫자들, 그 다음에 7 고정하고 그거보다 작은 숫자들 내려갈 때 홀수되는 부분들 이렇게 고려해서 그런 부분들 카운팅하지 않고 개수를 세면 좀 체계적으로 세게 되면 무리 없이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죠? 자, 20번 장고시 문제 마지막 문제인데요. 정확하게 좀 잘 이해됐으면 좋겠고요. 앞쪽에도 역시 우리가 신경 써서 풀어야 될 몇몇 문항들 보여줘. 이번에 또 학습해가지고 실력 쌓는 그런 기회가 되길 바라면서 장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락환이었습니다.